와.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공식 학생 홍보대사 카이누리 16기 현재 새내기 과정학부 21학번에 재학 중인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서는 2018학년도에 경기과학부에 입학을 하였고 현재는 졸업한 후에 카이스트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일반 전형을 통해서 입시를 준비한 경우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공식 학생 홍보대사 카이누리 16기 현재 새내기 과정학부에 재학 중인 박성빈입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졸업했고 일반 전형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희 학교에서는 엄청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서도 총 3가지의 필수적인 동아리를 들었고 2가지의 자율적인 동아리를 더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에서는 활구교시에 이 필수적인 동아리가 시행될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해줘서 활발하게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아 진짜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인 1동아리 제도라는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어서 한 사람당 1개의 동아리만 할 수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기를 원래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에 와서 악기를 새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락밴드부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기타를 담당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락밴드부에 들어가서 그 활동이 저희가 3년간 이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아주 고마운 활동이었고 또 공연할 때마다 이제 목이 쉴 정도로 같이 즐겨준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저도 성빈 대사님의 락 동아리와 비슷하게 인문예술 동아리, 춤 동아리에 들어갔는데요. 성빈 대사님께서 인사를 하니 저도 친구들에게 인사를 한 번만 할게요. 안녕 친구 잘 지내니? 조금 어색하긴 한데 아무튼 동아리 얘기를 계속 하자면 저는 과학 동아리로 이제 천체 관측 동아리에 들어가서 별도 보고 천체학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체육 동아리로는 당구 동아리에 들어갔고 학술 동아리로는 물리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물리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제 물리 문제를 풀면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봉사 동아리도 총 2가지나 들어갔었어요.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많은 친구들이나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인맥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송민 대사님은 학술과 관련된 동아리를 들어가신 적이 있나요? 저희는 동아리 말고 연구회라는 개념이 따로 있었는데요. 같은 이제 뭔가 취미 활동이나 그런 학업 활동을 공유할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소정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학연구회라는 곳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활동은 잠에서 깨지 못하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베개 속에다가 진동할 수 있는 그런 장치랑 아두이노를 넣어가지고 스마트폰이랑 연동을 해서 이제 잠에서 절대 다시 잠에 들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베개를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베개가 정말로 효과적이었나요? 그 베개를 쓰고도 몇 번 더 지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수민 씨 아까 봉사 동아리도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제가 봉사 동아리 총 2가지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공부방에 가서 아이들에게 간단한 실험들을 보여주고 그 실험이 왜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이론을 설명해 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슬라임이 엄청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슬라임을 만들면서 왜 슬라임이 손에 묻지 않는가에 대한 이론을 가르쳐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걸로 보람도 느끼고 저 스스로도 다시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봉사 활동으로 고등학교 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 사사사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이제 학교 앞에 있는 복지관에 가서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학교로 불러와서 체육관에서 피구나 배드민턴, 탁구 이런 거 하면서 같이 놀아주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데도 봉사활동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저희 친구들 모아가지고 각자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의 강의 영상을 찍어서 그걸 유튜브에 올리는 방식으로도 저희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활동들도 했어요. 근데 아까 수미 씨 봉사 동아리가 2개라고 하셨는데 하나밖에 말씀 안 하셨죠? 맞아요. 전 봉사 동아리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방송 동아리랍니다. 이 방송 동아리는 제가 실제로 카이스트 자소서를 쓸 때 3번 문항, 그 협력이나 배려에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쓰는 내용에서도 넣기도 하였는데요. 방송 동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기술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 간의 의사소통인 것 같아요. 방송하는 사람들과 이제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의 실수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으나 배운 것들이 매우 많은 것 같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영재학교는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RN이겠죠. 저희 학교에서는 1학년 때는 기초 RN이, 2학년 때는 심화 RN이, 3학년 때는 졸업 논문까지 3년 내내 RN을 진행을 했어요. 저의 경우에서는 영재학교에서 주 전공이 수학이다 보니까 계속 수학 관련 주제로 연구를 진행을 했답니다. 근데 수학 연구가 다른 과학 연구들과는 다르게 조금 이론적이거나 아니면 계산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주제를 잡기 어려웠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저희는 3학년 동안 계속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RNA이기도 하고 제가 실제 카이스트 면접에서도 RNA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엄청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슬슬 잘 얘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 학교에서 굉장히 R&E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저는 특히나 미세먼지와 관련된 주제로 연구를 했었는데요. 연구를 하면서 이제 고몰 옥상에서 실제로 막 먼지를 포집해가지고 분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구들과 실험실에서 막 밤도 새고 그렇게 막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또 즐거운 추억이었었는데요. 이 연구를 이런 R&E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평생 이 연구라는 걸 제 직업으로 삼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오, 평생 연구할 의지가 있다니 엄청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재학교는 이뿐만 아니라 RN이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학 도중에 많은 캠프들에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학교 내에서 주관을 했던 과학 창업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통해서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창업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은 그냥 창업에 성공하신 분들의 강의도 들어보고 제가 스스로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아 정말 그럼 제품을 만드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스스로 아두이노나 아니면 다양한 센서들을 사용을 해서 제가 원하는 제품을 진짜로 만들게 되었고 짧은 기간 내여서 조금 다소 부족한 제품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만든 거에 매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카이스트에 입학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캠프 활동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카이누리에서 주관하는 겨울 샹글리 캠프였습니다. 이 캠프에 와가지고 이제 그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같이 카이누리 활동을 하고 계신 그 당시에는 조교셨던 선배님들께서 이제 카이스트의 장점을 직접 설명해 주시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가장 와닿았던 게 이제 카이스트의 이제 굉장히 1학년 무학과 제도가 가장 와닿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도 굉장히 전공이 많이 바뀌었던 기억이 있어서 과연 내가 1학년 때 선택한 전공이 4년 동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점이 가장 크게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샹글리 정말 가고 싶었는데 제가 방학 일정이랑 잘 안 맞아서 못 가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도 샹글리에 가고 난 이후에 학생들이 다 카이스트에 가고 싶다 하셨는데 송민 대사님 역시나 그러신 건가요? 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샹글리를 할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하지만 요새는 온라인 간담회 등 다양한 대체 방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 카이누리 역시도 카이스트 온라인 간담회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 한 가지 연구 활동이 기억에 남네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여고생 물리 캠프인데요. 여고생 물리 캠프에 대한 공지사항이 바로 뜨자마자 저는 친구 2명과 함께 바로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대해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연구 주제부터 랩과 교수님을 섭외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랩에서 스스로 연구를 하는 것까지 모두 다 자율적으로 저희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 연구였어요. 그래서 12시간 동안 하루에 연구를 하면서 막 열심히 친구들과 고된 시간도 보냈지만 그 대가로 1등이라고 당당한 자리에 쓸 수 있었습니다. 1등이라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여고생 물리 캠프를 통해서
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고 카이스트에 와서 어떤 연구를 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송빈 대사님은 뭐 특별한 연구 활동 없으신가요? 저는 2학년 때 R&D를 통해서 연구에 살짝 재미를 느끼게 돼가지고 마침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라는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꽤 좋은 평가를 받아서 본선에서 동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연구 과정에서 이제 얻었던 깨달음은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되게 나중에 큰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미래에 진짜 과학자가 돼서 또 연구를 하고 있다면 그런 사소한 것들에도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연구 자세를 가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 정답도 아니고 차원차지랑 다 똑같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런 사운드 카이스트에 갔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다 각자의 삶을 살아오셨을 거고 저와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아오셨을 건데 각자의 삶이 모두 다 다른 방식이고 모두 정답이니까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생활 보람차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이스트를 꿈꾸시는 입시생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꼭 저희와 함께 선배 후배 사이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카이스트에서 만나요. 저희는 지금까지 카이스트 공식 학생 홍보대사 카이누리 16기 박성빈, 박수민이었습니다. 시작.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근데 이거 맞는 거야? 잘 모르겠어. 이거 아무도 안 볼 것 같아.